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기출문제였고요. 회계 2급의 회사 B 김은찬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IQ를 활용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 여기에서 기본 정보를 먼저 넣는 걸로 우리 시작을 했었는데, 자, 순서는 여기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 등록 순서대로 하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부서 등록을 할 때 부문 등록이 선행됐습니다 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문 등록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순서를 풀어주셔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회사, 사업장,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요거 2번으로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입니다. 예산 통제 구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면 조회 구분 회계로 하시고 예산 통제 구분 여기서 유형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형 설정이 1번이기 때문에 사용부서라고 해서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회계관리 모듈의 메뉴 중 김종민 사원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김종민 사원이 회계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한 걸 묻는 거였고요. 없는 걸 묻는 거였고요. 지금 전표 입력 해당되는 거 보이시고, 거래처 원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표 승인 해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채권 채무잔액 조에서는 사용 가능한 메뉴에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없다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메뉴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큐브의 2020년 상반기 중에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회계관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메뉴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서의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셔도 되고요. 총계정 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도 괜찮고요.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월별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기간은 올해로 해서 잡겠습니다. 상반기니까 상반기만 잡을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이렇게 했고요. 계정은 상품 매출, 네, 상품 매출 이걸로 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이 가장 높았던 달은 5월이었네요. 그래서 5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5번 문제, 다음 보기 자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자산 쪽이니까 자산관리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산 유형은 비품이래요. 이 중에서 자산 코드가 노트북이 요 노트북을 담당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담당 부서는 추가 등록상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관리부서가 영업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거라서 2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6번 문제,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예산관리 여기 있고요. 순서대로예요. 신청, 편성, 조정. 네, 그래서 신청, 편성, 조정. 요 순서대로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6번 1번으로 골라주시고요. 7번입니다. 큐브의 2020년도 3월 30일 현재 현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금 관리 쪽에 자금 현황 여기서 가시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계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조회 기간이 3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조회 기간은 31일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금 계정은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네, 현금 나오시죠. 현금 나오고 현재 당일 말 자금 이게 가용자금이 되는 거라서 12840500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다음 중 주 큐브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직원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손익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판관비 쪽으로 또 요거는 이제 한 해 동안이기 때문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해서 기간을 잡아주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분기별로 봐야 되니까 분기별. 네, 그리고 조회해 볼게요. 손익 관련된 걸로 해서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그 중에 직원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1, 4분기, 2, 4분기가 가장 많았네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주 큐브에서 발행한 지급 어음 중에 2020년 12월 만기가 되는 어음은 몇 매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지금 발행된 지급어음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급어음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금관리 쪽에 지급어음 명세에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만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 명세서 중에서도 만기일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기는 12월에 만기가 되는 거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만기가 되는 어음은 몇 매?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밖에 없네요. 1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주 큐브의 2020년 1분기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부분이기도 하니까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판관비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감가상각비니까 감가상각비 쪽으로 가서 얘기를 다시 나눠볼게요. 감가상각, 고정가상관리의 감가상각비 현황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큐브 경비 구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800번대로 하셔야 돼요. 500번대는 제조원가고요. 800번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제 판관비 쪽의 감가상각비니까 800번대로 이거 경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값이 틀어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간은 1분기니까 네, 1분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부분이죠. 그래서 2749500 보이시나요? 이걸로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경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11번 1월 말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부분이라서 이제 자산 항목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재무상태표 그 기간은 1월 말이니까 2020년도 1월 31일 예,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되는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 현재 관리용 과목에서는 그 통합 계정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출용 쪽으로 가서 조회를 하셔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통합 계정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출용 탭을 눌러주시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85449-300으로 해서 2번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2020년도 3월 31일 기준 주 큐브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거래처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계정별 외상매출 기표 기간은 3월 31일 기준이니까 2020년도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끊어서 이렇게 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잔액이 가장 큰 거죠. 지금 잔액이 가장 큰 거 주한실업이 가장 크네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13번 문제 주 큐브의 2020년 6월 30일 결산 시 받을어음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가 옳은 것은 부분이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재무상태표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합계단액 시산표 쪽으로 해서 좀 보는 타입이라서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조회해보면 대손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1%의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부분이고 받으러움 잔액이 228000000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오면 228000000의 1% 228만 원을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150만 원 잔액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을 뺀 78만 원만 대손상각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주 큐브의 2020년 1분기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계정 과목이에요. 이런 거는 일월계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1분기니까 기간을 1, 4분기로 잡겠습니다. 조회하시고요. 복리후생비. 자, 1월계표는 차변이 현금이 나가고 현금 이외의 것이 나가고가 대체. 그래서 차변이 금액이 나간 쪽이고요. 대변은 금액이 들어온 쪽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갈 때 현금으로 나가면 현금 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현금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금액이 나가면 대체 쪽에 금액이 실립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월계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에 현금으로 지출한 계정 과목, 지금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출된 거 없고요. 여비교통비는 2개 다 있죠. 자, 차량 유지비는 요게 현금으로만 나갔네요. 사무용품비는 2개 다 있고요. 그 차량 유지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15번 주 큐브는 영업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요. 주유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보험거래와 관련해서 부가세, 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좀 감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일단 부가세 신고서랑 여기는 좀 닫겠습니다. 여기는 부속명세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신용카드, 지금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썼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기억번호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아니네요.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거는 자산을 취득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로 해서는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땐 필요한데 이미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귿번도 해당은 되지 않네요. 이미 갖고 있는 자동차였으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는 않고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명세서 이런 쪽으로 해서 내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주 큐브는 큐브의 2020년 1기 부가세세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기간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니까 4, 5, 6월 2, 4분기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매출이기 때문에 구분은 매출, 네, 조회하겠습니다. 네, 불러와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나오고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 있나 봅시다. 네, 하나 있습니다. 네, 1번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 11인 이내 전송분은 12매, 11인 이내 전송분 12매 이제 볼까요? 매수 합쳐보니까 12개 맞네요. 자, 현관공업에게 2매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을 발송했습니다. 현관공업 한 매인데, 예,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렸습니다. 2매 아니라 1매라서 틀렸고요. 여기도 없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성호기호만 확인해 볼게요. 3매에 네, 맞았네요. 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문제. 주 큐브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세액 부분인데요. 매입세액 부분. 네, 요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1기 한번 볼게요. 1기 확정신고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2, 4분기. 그래서 조회 불러오기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부분은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전표해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구분이 아닌 것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지금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세무구분이 요거인 것만 불러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과세매입 있고요. 영세매입도 있고요. 면세매출이 없네요. 네, 3번이 틀렸습니다. 매입불공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여기죠. 여기 18번이죠. 매입불공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주 큐브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이전신고 기간에 발행한 매출 거래 중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세무구분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도록 하면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런 매출 구분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약간은 좀 꼼수 아닌 꼼수인데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해당되는 기간을 넣습니다. 부가 1기 예정 신고니까 1, 4분기 해당되는 1, 2, 3월이고요. 요거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지금 매출 거래 중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쪽에 세무 유형 여기 보시면 과세, 영세, 카드 매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면세 매출 없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역추적에 있는 세무 유형을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찾으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좀 말씀드리고요. 뭐 매입 매출장이나 이런 데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20번 자 큐브의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예정 2기 확정이기 때문에 4, 4분기 이렇게 해서 확인 불러오기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매입세액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지금 세액이기 때문에 110만 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